선생님이 지금 영풍문고에 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어떻게 고르는 거 보시고 집에 가서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괜찮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방금 앞서서 선생님이 문제집을 고르는 걸 봤잖아.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골랐고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집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에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유형편이라고 해서 유형을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을 문제들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골랐고, 두 번째는 서술형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이 많은 문제집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문제 유형이 많은 만큼 좀 이렇게 좀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마풀 수학입니다. 근데 이거 봤더니 사실 내용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 푸는 게 아니라 저희 시험 범위에만 있는 문제들을 골라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초인고 같은 부분은 3차 방정식 전까지 들어가요. 그럼 2차 함수까지 요만큼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만큼만 여러분들 놀라실 텐데, 한 문제집 가지고 나 유형 다 풀었다, 다음 문제집도 어차피 유형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정말 오산이야. 왜냐면 다른 문제집을 풀어도 한 끗 차이로 이거는 풀리고 이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풀렸어도 다른 문제집에 다른 필체로 봤을 때,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체로 말을 해줬을 때에는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러면서 아는 문제인데 제대로 잘 안 풀리는 그 느낌, 여러분 뭔지 알지? 그러면 안 돼. 어떤 문제든지 이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운 말로 설명해놨던, 쉬운 문제로 설명해놨던, 그림으로 설명해놨던, 나는 다 풀 수 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집만 내가 풀었다고 해서 양은 많을지 몰라도 그 유형은 어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집 2권 정도, 3권 정도는 좀 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그 동영상 찍었죠. 1주차, 2주차, 3주차 때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우리가 2주차 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집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그리스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도 이번에 처음 보는 수학 문제집이긴 했는데, 요렇게 또 파란색도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로 유형서예요. 근데 이거를 좀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필체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의 필체랑 아주 비슷하고, 문제 유형이 내신 문제집에 대해서 많이 담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유형이 너무 좋더라고. 첫 번째는 필체였어, 사실.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는 필체들이 되게 많잖아. 학교 시험에서는 궁서체나 도둠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는 좀 이쁜 문체나 아니면 본인 문제집에 대한 필체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어떤 필체로 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만, 딱 받았을 때 익숙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체가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별로 없지. 우리도 시험지에 그렇게 색깔이 많은 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필체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게 문제집을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또 두 번째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문제 양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문제 양도 챙기면서 익숙함도 챙길 수 있는 문제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와 빨간색을 조금 사왔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책을 주문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 이거 문제집 진짜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두껍잖아. 근데 사실 이만큼이 정답지야. 그래서
그래서 그만큼 혼자 공부할 때 정답지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께 질문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선생님께 좀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을 선택할 때에도 답안지의 완성도도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고난도 문제도 있고 적중 문제도 있고 유형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집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 권으로 문제를 풀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2차 함수까지 하는 부분에서만 봐도 이거는 조금 양이 많다. 요만큼을 풀어내는 건데 사실 이거 일주일 마음 먹고 풀면 뭐 단원 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기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실수 준비할 때에 한번 와장창 풀어보는 게 좋고, 지금 풀어보는 거는 유형 문제, 적중 문제, 고난도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문제집을 딱 봤을 때 너무 쉬운 부분들은 조금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 보기 한 3일 전에는 그것들 한번 내가 머릿속에, 아니면 시험 보기 직전에 그 기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머리를 풀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실수가 자꾸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3일 잡고 그 기본적인 문제만 풀었을 때 내가 몇 개 정도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꿀팁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유형 문제, 적중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이도 문제들만 좀 모아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가 되는지도 좀 본인을 좀 테스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주차가 됐을 때 문제집 많이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들 많이 풀어보고 나서 뭐 하라 그랬지? 오답 체크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오답 체크 다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이 문제집은 좀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집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리고 서술형도 선생님이 한 7, 8점? 10점까지 내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문제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문제집은 요건데요.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서술형 준비를 하시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문제집이고, 그릿 수학의 좀 어려운 파트만 모아놓은 거야. 근데 이것도 필체가 사실 마음에 드는 필체였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 때에도 이 책에다가 이제 안 풀고 선생님은 이렇게 좀 복사해서 푸는 편이거든요. 여러 번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도 풀이 과정이 꽤 길죠. 여기에는 손 해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하는 해설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설이 요만큼 두꺼워. 그래서 해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유형들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개념 해가지고 상세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문제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의 해설지도 너무 괜찮게 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당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서 쫙 펼쳤을 때 이렇게 4가지 문제로만 이렇게 냅둬놔서 문제를 풀 때에도 좀 심플하고, 근데 그리고 그렇게 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 왜냐면 한 페이지당 2문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답 이유에 대해서 문제 이해가 오류였는지, 아니면 풀이 과정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가 틀렸는지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오답 이유에 대해서 체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이 문제집을 풀어내면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좀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한가 보다 라고 하면 다시 개념 쪽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좀 선생님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잘 안 낼 거래요. 새로운 문제들 낼 거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좀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유형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100점 맞는 애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냐면, 너가 진짜 개념을 제대로 잘 안다면 어려운 문제도 네가 풀어낼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정말 개념을 통달하기를 원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유형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 말고 좀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서 이거 문제집 2개를 추천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응용해서 심화까지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인가를 보고 싶을 때 뻔하지 않는 문제들을 좀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좀 이렇게 내가 풀어내는 능력들을 알고 싶고 또 풀어내는 능력들을 나한테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문제집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께 댓글을 남기는 친구들도 선생님 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시험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집을 골라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문제집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서점에 가서 우리 친구들의 문제집들을 다 봤어. 다 보고 EBS 것도 보고 다 보고 뭐 진짜 뭐 수능 기출 문제 뭐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다 보고 했는데, 지금은 내신을 준비해야 될 때잖아. 그때는 이 문제집들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내돈내산이고요. 여러분들이 양질의 문제들을 풀어서 수학적으로 정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개념을 제대로 잘 알고 새로운 문제를 주더라도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내신 2주차에 풀만한 문제들, 어떤 거? 유형서 문제 많은 거, 그리고 서술형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을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레벨에 맞춰서 본인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집을 좀 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직접,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서점에 가서 본인에게 맞는 문제집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런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집,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집을 꼭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 공부 그 과정을 선생님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시험 잘 보자 얘들아.